네, 반갑습니다. 청담정보의 김시종입니다. 아, 이게 교탁 오랜만에 보네요. 좋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주로 하던 명동보다 약간 작긴 한데 오히려 약간 화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제가 방금 전까지 자료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더 친밀하게 그리고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접근 한번 해보고자 수정을 좀 했는데요. 일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어떤 PC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뭐 저는 이런 거 쓰고 있는데요. PC란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를 따져보면 뭐 1960년대 이전에는 뭐 이런 것도 PC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의 PC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일의 PC는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 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마 이런 거를 상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저희 딸내미는 이런 걸 상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PC라는 거는 게임 머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PC는 주로 업무용 PC에 해당하죠. 그래서 그러면 미래의 PC는 흔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반의 가상화 (CBC) 그리고 서버 베이스의 컴퓨팅 (SBC)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게다가 클라우드까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PC들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보고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고 지금 우리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위에 보시면 액세스 방식이 바뀐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37%의 서비스가 do it yourself, 셀프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입사를 하게 되면 PC 담당자가 와서 자기한테 맞는 PC를 딜리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혹시 아까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영상에서는 자기가 그냥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우린 점점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만 되니까요. 게다가 적어도 지금 우리가 흔히 앞에서 보셨던 핸드헬드 디바이스라는 걸 하나씩 갖고 계실 겁니다. 최소한 스마트폰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뭔가 패드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을 수 있고요. 적어도 PC가 하나 있을 거고요. 집에도 또 있습니다. 97%의 사용자가 2개 이상의 디바이스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마켓이 이미 현재 2012년 추산으로 저기 현재 2015년 추산에 약 3분의 1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10 빌리언 달러로 와 있고요.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2010년도에 이미 PC 시장보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시장이 더 큽니다. 2015년도 추산은 스마트폰이 자그만치 10억 개, 금방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미 도래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당연히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사실 얘가 중요한 거죠. 1996년대 한번 보십시오.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 92%입니다. 대부분의 기업형 어플리케이션이 전부 다 윈도우 머신에 올라가서 움직였죠. 하지만 반 MS 정책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에 대한 정책도 있었고 또 하나는 디바이스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미 재작년에 크로스오버를 넘었습니다. 중간에 보이는 저 하늘색은 리눅스입니다. 그리고 녹색 부분은 어떤 인프라든 상관없다. 뭐 자바 베이스라든가 뭐 이런 베이스로 실제 OS에 상관하지 않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하시면 우리 한 10년 전 정도면 OS 버전만 바뀌어도 어플리케이션 동작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 뭐 한 XP에서 만들어졌던 것들 거의 세월이 동작됩니다. 이런 베이스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혁명이 아니고 진화이고요. 그리고 업무는 스틸 고온 계속 진행돼야지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원적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방식들도 많을 텐데 왜 가상화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마 이 글은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가장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VDI를 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일부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이것도 있습니다. 야, 그거 좋아 보이던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들도 하니까.
가장 안타까운 건 이거죠. 하지만 이것도 현실입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가나요? 그래서 또 현실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하냐? 감히 여기에 반기 드실 분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기업형으로 내가 VDI를 서비스로 하겠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시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이거 감히 오늘 밤에 꿈이 안 나올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걱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2005년 대비했을 때 2011년 현재에 이미 서버 성능은 거의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칩들이 너무 좋아졌고요. CPU 성능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파워는 오케이입니다. 게다가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상화 때문에 오히려 높아집니다. 게다가 뭐 폴트 톨런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약간의 돈을 더 추가한다 그러면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안정성 부분은 크게 걱정할 거리가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조금 스타디 하다 보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도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디자인 부분, 가장 많은 고민하는 부분, 그리고 가장 많은 실질적인 튜닝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스토리지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요? 일반적인 서비스와 VDI, 특히 PC를 통합하는 서비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방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들이 있어서 제가 막 힘차게 올라왔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서버 관련 딜들은 전부 다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throughput만 충분히 늘려주면 문제가 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웹페이지가 기존에 2초에 뜨던 게 한 3초에 뜬다고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한 30초 이렇게 딜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지만 내가 지금 막 누르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가 수식을 적었는데 3초 뒤에 입력이 된다. 이거는 못 쓰는 거죠. VDI는 개별 사용자들이 직접 접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저도 이렇게 씁니다. PC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노트북 사용하시는 분들 SSD를 많이 바꾸죠. 요즘 부팅 시간 저 오프팅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리부트하죠. 키면 4, 5초 안에 바로 올라와야지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기다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VDI를 바뀌었는데 내 PC가 올라오는데 30초, 1분이 걸린다. 이제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떠야지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엔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스타디를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한 10수명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100여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침 9시에 사람들이 전부 다 로그온을 합니다. 로긴 스톰이 발생합니다. 로긴이라는 프로세스는 90% 이상이 read IO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모두 다 읽기 시작하면 스토리지가 웬만큼 빨라가지고는 이런 스톰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던 부트 스톰. 부팅을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잘 없지만 특정 업무상 혹은 전부 다 패치를 일으켜서 이번 달에 왔더니 작년도 패치를 전부 다 했답니다. 머신들이 전부 다 꺼져 있어요. 같이 부팅 딱 하기 시작하면 심한 경우 수천 명이 있다 그러면 내 PC는 2시간 뒤에 켜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소형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가 모든 프로세스들을 모니터링하죠. 모든 IO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호스트 위에 수십여 대를 모니터링하다 보면 안티바이러스 자체도 스톰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하고 만드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방법은 다 있어요.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 클론을 사용한 프로비저닝. 하나의 OS 마스터 이미지를 페어런트 이미지로 사용을 해서 그게 변경되는 부분들만을 가지고 이미지를 핸들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마스터 이미지는 거의 캐시 메모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드 IO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그래서 용량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 뭐 각각 유저별로 있는 거에 3분의 1이면 되죠. 그리고 성능은 최소한 2배 이상 빨라집니다. 근데 왜 안 썼죠? 기존까지는 비쌌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곧 릴리즈가 버전 2로 올라갑니다. VMA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필수로 포함이 됩니다.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캐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IO가 일어나는 겁니다. 호스트에서 개별 사용자들이 전부 다
리드 IO를 일으킵니다. 그럼 그 IO는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 스토리지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스토리지는 캐싱하고 있다가 IO들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각각의 디스크별로 IO가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보시면 얘도 굵고요. 얘도 굵고 얘도 굵습니다. 1차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뭐가 바뀌었죠? 스토리지에 캐시 좀 더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줍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에서 여기서 이제 기존에 이미 있었던 부분을 캐싱 역할을 해주니까 여기는 그대로지만 디스크에 가는 IO가 줄죠. 하지만 이 부분은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CBRC라는 기능. 요즘은 View Advanced Technology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가게 되면 사용 후에는 얘가 줄어듭니다. 얘가. 호스트 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던 캐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쓰는 부분은 어레이가 해주는 부분은 대부분 라이트 캐시에 대한 부분들을 핸들링 해줍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지만 로깅 부분, 부팅 부분 대부분은 리드 IO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리드 IO를 여기에서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근데 과연 저걸 해낼 수 있을까 깜깜해집니다. 근데 잠깐 기술적인 부분을 다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실제 고민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PC. 네. 저는 이런 PC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빠른 PC. 누구나 다 더 빠른 PC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 정도죠. 1년에 한두 번 동영상 강의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레커멘드 사항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용자가 전부 다 동영상을 들으면서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런 RFP가 뜨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네. 향후의 업무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 기업에 어떤 업무가 전부 다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하게 현존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호환성을 보장하라. 이렇게 RFP가 듭니다. 또 볼까요? 네. 현재 제 PC에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에 관련된 건 10%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레커멘드는 최고 용량의 스토리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쓸지도 모르는 모든 기능을 다 포함한 RFP가 뜨게 되면 최종으로는 여기에서 걸리게 되는 거죠.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다면 누가 이걸 총대를 매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앞쪽에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풀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커멘드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요성과 예산 사이의 균형이 맞으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보다 그게 큽니다. 그럼 못 가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충분히 만족하신다. 그러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어세스먼트 단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는데 이만큼을 하겠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공하는 기능이 나한테 필요한 기능인가, 충분한가 이런 부분들은 POC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봐야지만 되겠죠. POC 하시면 될 거고요. 최종으로는 제공하는 성능이 기존의 성능보다 우월한지 혹은 적어도 같은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이 바로 만족도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파일럿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이 맞아야지만 이런 사고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비싸지는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셨던 부분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 설계 오류입니다. 기존의 100%의 PC 사양을 전부 다 종합해서 계산하게 되면 엄청난 양만큼의 서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PC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결코 적은 사양이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PC 4기가 이상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다 듀얼코어 이상입니다. 그 서버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그거 전부 다 그대로 가신다고요? 그건 가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PC 그대로 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 인원수를 그대로 계산한다는 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정도로 제한을 만약에 요구를 했다. 그러면 주급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는 효율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아까 보셨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 현재 데이터 이 정도 쓰고 있는데 모든 데이터량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보여줄라.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디듀플리케이션 기술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스토리장을 적게 가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총대를 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용량도 맥스, 사이즈도 맥스, 퍼포먼스도 맥스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방법들. 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저희들이 또 하는 오류입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들어가십시오. 4년 뒤에 업무량이 2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될 걸 한 대 더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되면 막 207%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한 번 도입하면 4년은 써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인프라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한 20년 크면 저것이 맞을 겁니다. 말이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많은 서버, 많은 스토리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가게 되면 D-Day는 빵 터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가 여러분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부분은 가상화를 했더니 성능이 2배가 되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가상화를 했더니 VDI를 했더니 비용이 전반적인 TCO가 절감이 되더라. 이런 부분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뭘까요? 성능이 뻥튀기 되는 건 없습니다. 효율화를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미 효율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막아놨어요. 서버는 10대 갖고 오시고요. 그리고 스토리지는 30테라 가져오십시오. 거기서는 효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중요한 요건은 실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라는 요건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 뭐다라는 어세스먼트가 바로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냥 필요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요. 정말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재서 딱 필요한 만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어세스먼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터미네이터 2에서 나왔던, 그죠? 기억나시죠? 얘는 이렇게도 변하고요. 그죠? 이렇게도 변합니다. 인프라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진짜 아무리 사이징을 제대로 하고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미리 보지만 갑자기 내년도에 합병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새로운 전략 사업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PC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죠. 거기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대를 매더라도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맥시마해서 맬 필요는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나하나를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황금비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봤듯이 인프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스토리지 I/O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헤더, 우리 흔히 대가리로 말하는 그 성능에 한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서버는 뭐 까짓 거 그때그때 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근데 스토리지는 우리 2대에 쓸 수 있을 만한 스토리지를 구매한다. 그럼 분명히 내년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죠. 이렇게 하죠. 이 정도에 맞춰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초기 비용의 절반 정도가 스토리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갈 때는 더 큰 놈을 또 구매를 합니다. 낭비 비용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이것만 줄이시면 바로 비용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인프라는 실질적으로 I/O 백명화 공작이 없으면서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I/O 인프라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안은 이렇습니다. 피보3 P큐브드 플러스 피보3 VDI. 여기 이제 PPP라고 해서 피보3라는 이제 제품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요. VDI 있는 박스. 이미 박스 안에 VDI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라 그러면 딜리버리해서 2시간 안에 POC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그리고 그 부분을 바로 그대로 증설해서 엔터프라이즈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쭉 증설하시면 1000유저까지 작성이 가능하시고 Pay as you grow. 그때 필요하실 때 한 노드를 더 증설하시면 됩니다. 미리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퍼포먼스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VDI 라이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갈 때, 어떻게 갈 때.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요 안에 서버와 스토리지 그리고 가상화를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내부적인 가상 스토리지 그리고 컴퓨팅 파워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갖고 있는 운영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 플러그 앤 플레이로 자동으로 늘어나서 인프라까지 전부 다 증설해서 이 가상 인프라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으면 늘릴수록 IO까지 같이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 이런 스토리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피어 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부분은 컴퓨팅 파워와는 별개였습니다. 하지만 얘는 스토리지이자 서버인 솔루션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필요할 때 그때 바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한번 추격해 봤습니다. 첫 번째 POC 단계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네,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드리죠. 근데 중요한 건요. 고냐 스톱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이 나한테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제 예산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지만 되겠죠. 그리고 예산 작업이 된다 그러면 초기 시작을 이렇게 파일럿으로 가져갈 수 있죠. 파일럿은 크게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파일럿 아까 보셨다시피 뭘 보셔야 되죠? 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두 사람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각각의 업무 영역별로 사용하시는 게 지장이 없으신지 이런 걸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빅큐브도 하나로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유저까지 가능하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한 50유저에서 80유저 정도 사용하시는 게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됐다 가자 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네, 관리 스위치와 우정 스위치를 이제 분리해 주셔야 되겠죠. 실무로 가게 되니까요. 이때는 센 스위치용으로 1기가 스위치만 구매하십시오. 초기에 굳이 10기가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뷰라 센서를 이제 사용자에 맞게끔 구매하시는데 우리 직원이 전부 다 500명입니다. 500개 구매하시나요? 아니죠. 모든 사용자들 전부 다 쓸 일이 없습니다. 컨커런트 맥시멈 80%만 구매하시면 모두 다 맞습니다. 절대 안 모자라십니다. 컨커런트 유저 베이스로. 물론 3교대로 돌아가는 그런 데라 그러면 3교대 인원에 다 맞춰셔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 컨커런트 유저로 100% 돌아가지 않습니다. 80% 맥시멈입니다. 일반적으로 60% 정도 구매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라이센스를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봇을 이렇게 증설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갖다 꼽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해드리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2부서만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러시면 포노도 이상이 될 때는 IO에 대한 부하들이 더 높아집니다. IO도 높아질 수 있죠. 그때는 텐지용 센 스위치로 변경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원지 스위치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것들 이중화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인프라를 이제 센 스위치 쪽을 텐지로 바꾸시고 쭉 늘리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실제 우리 현업에서 신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건 뭐하러 구매했어? 누가 구매했어? 이런 얘기죠. 뭔가 잘 안 될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은 용량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베이스로 이미 철학을 깔아놨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사용할 책을 국민학교 1학년 때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지금은 시작 단계.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를 배울 때 써야 될 공책이 필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때 사용할 예습장이 필요한 게 아니죠. 단계에 맞춰서 구매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단계로 가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전히 늘어나서 1000명, 2000명을 바라볼 때라도 이렇게 우리는 풀 오브 데스크탑이라 그럽니다. 풀 오브 데스크탑 형태로 한 블럭씩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8대의 노드를 가지고 보통 700에서 1000명까지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레커멘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게다가 피봇은 VM웨어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전부 다 인정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나 재밌는 것은 VM웨어가 나오고 있는 Always on Desktop이라는 레커멘데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국, 아시아, 또 유럽 이렇게 해서 같이 한꺼번에 일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은 꺼지면 안 되는 형식으로 계속 돌아간답니다. 그럴 때 항상 꺼지지 않는 인프라에 대한 레커멘데이션에도 이미 피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정성이 있다는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크게 바꿔야 될 거는 이미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겁니다. 지금 바꿔야 될 거는 어세스먼트 단계에서 마음을 바꿔 잡으셔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뒷단은 저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요? 얘는 변화가 쉽습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전 같으면 저희도 이렇게 못합니다. 스토리 조금 더 큰 걸로 가시죠. 서브도 계약이면 조금 더 큰 걸로 가시죠. 뭐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능해졌죠.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